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 돈 좀 많았으면 투자 쉽게 할 텐데. 내 연봉으로는 장기 투자는 꿈도 못 꿀 이야기겠지?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 돈을 모아서 투자를 시작하지? 이런 고민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연봉이 많지 않다고 느껴질 때 장기 투자라는 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연봉 액수가 아니에요. 바로 투자를 대하는 우리의 그릇과 마인드셋에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잘해서 돈이 많아지는 거죠. 오늘은 연봉이 얼마든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투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하고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어지요. 이런 투자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결국은 작은 수익에 만족하거나 손실을 보고 끝나기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 그 종목 더 들고 있을걸, 이런 후회 해보신 적 없나요? 저도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갑바, 즉 강력한 멘탈과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심장과 단단한 멘탈은 투자 규모가 커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레버리지는 시간에 쫓기게 만들고 조금만 흔들려도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버리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 내가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 주 갖고 있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래도록 들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서 없애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투자 그릇도 점점 커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만 빠져도 머리가 띵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지만 어느 순간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에는 수억 단위의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증거인 거죠.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를 아시나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평탄한 길이에요.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이 길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좁고 험한 길입니다.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많아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부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 투자 그릇이 2인 사람이 4만큼의 문제를 겪으면 멘탈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릇이 8이 되면 4 정도의 문제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즉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나의 그릇이 작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 나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성장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언제나 해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질 때는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아나가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루틴이 중요합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합니다. 비가 오든 일이 잘 안 풀리든 묵묵히 계속 해나가는 거죠.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를 받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 큰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지겨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걸 10년, 20년씩 꾸준히 해낸 사람만이 결국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거죠.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 향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고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면서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서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씨앗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끊임없이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밭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리죠. 왜냐하면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결국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장기 투자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그리고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4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거.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강력한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쉽게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우리의 핵심 전략으로 삼는 거죠.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연봉이 많든 적든 꾸준히 쌓이는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중간에 흔들리거나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 일일비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보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멘탈갑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셋째,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나 자녀 교육 등 큰 목돈이 필요한 시점을 미리 계획하고 그에 맞춰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이후의 경제 성장 전략을 보면 정부는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과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혁신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반도체, 헬스케어, 에너지 전환 등 핵심 테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내 인생 계획과 맞물리는 장기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거죠.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성격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식, ETF,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 펀드 K-국부 펀드를 조성하여 첨단 분야에 직접 투자하고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 일반 국민도 AI,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회들을 활용하여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코스피 5천 시대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과 반도체 및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읽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부동산을 베이스 캠프로 삼고 주식과 암호화폐를 스노우픽처럼 활용하여 장기 투자의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연봉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2026년 이후의 경제 전망과 정부 정책을 보면 반도체, AI, 헬스케어, 친환경 에너지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읽고 나만의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긴 여정의 동료로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